안녕하세요. 아잉TV입니다. 일주일간의 간추린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탐포 호치민이고요. 2021년 6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3일 토요일까지 베트남 간추린 뉴스를 리뷰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관련 이야기들입니다. 자, 7월 3일 토요일 호치민시 정보통신국은 시의 코로나 데이터 분석 및 예측을 위해 보건국 및 호치민시 질병통제센터 협력해 두 개의 연구그룹 풀브라이트와 테크포 코비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그룹은 공통적으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상적으로 구현될 경우 호치민시의 코로나19 상황은 7월 초 정점을 찍고 이후 8월 말까지 감소해 완전 통제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7월 1일 금요일입니다. 자, 7월 1일 저녁 박린성 인민위원회는 7월 2일 0시부터 박린시 6개 구 우닌, 납구, 킹박, 바난, 남선, 칵님에 대해 기존 16단계에서 19단계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베트남 북쪽 지역은 지금 코로나가 잘 잡혀가지고 점점 좀 완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7월 2일 금요일 뉴스입니다. 베트남과 쿠바가 코로나19 백신 기술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가 발달한 쿠바는 현재 5개의 자체개발 코로나19 백신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쿠바는 지난달 압달라 백신이 임상 3상에서 92.28% 예방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회 접종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베라나 백신은 2회 접종 후 62%의 예방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쿠바와 베트남이 같은 정치적 성격을 가진 부분도 있고요. 이런 백신 기술 이전에 합의 잘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월 2일자 뉴스네요. 베트남 항공국은 그 항공업계 기관 및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코로나19 4차 파동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편을 이용해 호치민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항공국은 베트남 중부 응애안성 인민위원회 요청으로 호치민시와 빙 간의 항공편을 7월 2일 오전 0시부터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베트남 남부 민증성에 위치한 보라 교도소 수감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확인됐다고 합니다. 해당 수용자는 형 집행을 위해 지난 6월 23일 호치민시 교도소에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지난 6월 30일부터 고열과 기침 증세를 보여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사례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자, 7월 1일자 뉴스네요. 최근 베트남 보건부는 확진자의 1차 접촉자, F1이라고 하죠. F1 사례에 대해 자가 의료 격리 조건에 대한 지침을 호치민시에 우선 적용 후 평가의 지침을 수정 보완한 후 공식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안은 중앙 집중식 격리 시설의 부하를 감소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금 코비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시설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를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7월 1일 목요일, 자, 꽝린성에서 7월 중 백신 여권에 대한 특별 입국을 시험 운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해외에서 입국하는 격리자들에 대해 팔찌를 채용해 격리자들을 추적 관리하는 방안을 시험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격리용 팔찌는 입국 후 28일 동안 착용해야 하며 격리용 팔찌는 대상자들의 동선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블루투스나 GPS를 사용하고 한번 충전하면 30일 동안 지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추적 팔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6월 30일 수요일, 자, 베트남 보건부는 6월 30일 정오 코로나19 확진자 116건을 추가 발표했으며 이 중 지역사회 감염자 115건, 해외 유입 사례 1건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50개 성과 시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누적 16,623건으로 증가했고 특히 호찌민시의 확진자 수가 3,716건으로 크게 증가해 전국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호치민시가 지금 계속 코로나 환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자, 6월 29일 오후 호치민시 투둑 하이테크 파크에 위치한 일본계 정밀모터 생산 공장에서 코로나19 의심 사례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일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상구역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머물며 생활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호치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6월 30일 현재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호치민시에서 71만 773명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베트남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 도스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6월 30일 보건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지난주 모테기 토시스미 일본 외무상이 밝힌 대로 내달 1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온다고 합니다. 자, 7월 5일부터 호치민시와 민정성, 동나이성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7일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 간 출퇴근하는 공단 근로자들은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만 출퇴근이 허용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공장 기숙사나 인근에 숙소를 마련해 직원들이 가능한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 즈엉안득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29일 이후에도 인민위원장 훈계 제10호 연장에 사회적 격리 조치를 계속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위원장 훈련 제10호에 따르면 비필수 사업장 영업금지, 식당, 실내 영업금지, 정통식당 자발적 중단, 3명 이상 모임 금지, 1.5m 거리 두기 등이 적용되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 많은 호치민시 시민들과 외국인들, 저희 한인들도 많은 어려움들,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식당, 마트,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자, 6월 29일입니다. 베트남 보건부는 5월 8일자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의 긴급 필요성에 따라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니크 V, 화이자, 시노팜에 이어 베트남에서 승인된 5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항공국 대표는 어제 베트남과 세계 특히 동북아, 유럽 등 베트남 주요 항공시장에 대한 국제선이 2021년 하반기에 재개될 것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비행 경로는 베트남이 발표한 백신 접종 상황을 수용하는 국가와의 사이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기에는 각 항공사에 대해 주당 7편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5월 29일 화요일자 뉴스네요. 베트남 과학기술 한림원 산하 화학연구소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로 알려진 아비간의 합성 과정을 단축시킨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화학연구소장인 응앤반 뚜엔 교수는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합성 프로세스를 완성 및 안정화하고 규모를 늘려 특허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호치민시 보건국에 따르면 이번 발병된 코로나19 환자 중 약 80%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상태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호치민시 보건국은 이번 발병이 이전의 균주와는 완전히 다른 델타 바이러스 균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층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균주라고 밝혔습니다. 자, 베트남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북부 꽝린성으로 입국하는 백신 접종장에 대해 7일 격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험 사업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 한 달간 실시됩니다. 자, 6월 28일 월요일자 뉴스입니다. 호치민시 산업통상부는 재래시장의 코비드19 예방을 위해 긴급대응 조치 강화에 관한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호치민시 산업무역부는 투덕시 및 구의 인민위원회 소규모 상인들에게 고객 이름, 연락처, 거래 시간 등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판매일지를 작성하도록 배포했다고 합니다. 자, 6월 28일 월요일 베트남 최남단에 있는 휴양섬 푸꾸옥 당국이 백신 여권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연내 국제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푸꾸옥섬 전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푸꾸옥섬에 대한 백신 여권 시범 및 예방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7월 15일 이전에 총리에게 제출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아잉TV 뉴스는 부동산 개발 투자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자, 베트남 북부 꽝린성 정부가 꽝린 LNG 발전소 건설 사업 국제 입찰을 1일 공고했다고 합니다. 꽝린성 기획투자국에 따르면 꽝린 LNG 발전소는 꽝린성 껌파시 일대 55.89헥타르 부지에 건설되며 예상 총 사업비는 47조 3,500억
동, 운영 기간은 토양 양도 50년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달 30일 깐미구 롱지아우 타운 설치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발표식을 가졌습니다. 부엥디누의 국회의장이 2021년 4월에 서명한 결정문 1261호에 따르면 롱지아우 인구 1만 524명, 면적 33.75 제곱킬로미터로 세워진다고 합니다. 롱지아우 타운은 동나이 생명공학 응용센터, 롱탄 국제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형 부동개발 업체 노바랜드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3억 달러 규모의 만기 5년짜리 해외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바랜드는 올해 국내외에서 회사채 발행으로 24조에서 48조 동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 국제개발처가 베트남 호찌민시와 다낭시에 1,400만 달러를 지원한 청정에너지 전환 사업의 첫 삽을 떴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호치민시와 다낭시에 1,400만 달러를 지원해 옥상 태양광 발전, 전기차, 소각 발전소 등 첨단 분산형 에너지 솔루션을 도입해 증가세에 있는 베트남 에너지 수요와 이에 따른 대기 오염을 해결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자, 7월 2일 금요일자 뉴스네요. 동화기업의 현지 첫 단독 생산 공장을 운용하는 동화베트남법인은 지난달 28일 하노이 인근 타이 응행선에 위치한 공장에서 마스터보드의 첫 생산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하노이 공장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MDF 한국시장 점유율 1위인 동화기업의 입지는 더 탄탄해질 전망입니다. 베트남 교통부가 30일 동나이성 롱탄 신공항 1단계 사업 운영 일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교통운송부에 따르면 30일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사업의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여객터미널 건설은 2025년 1분기에 완공되며 곧바로 2분기 시업 운영을 거쳐 4분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호치민시의 아파트 임대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10에서 15%가량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9일 현재 언론에 따르면 호치민시 2군의 고급 아파트 월 임대료는 1,300에서 1,500달러 수준이었지만 지난 5월 이후 900에서 1,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호치민 4군의 고급 아파트 역시 10년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대우건설 베트남 법인이 지난 25일 스파크랩 베스핀 글로벌과 함께 베트남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사는 대우건설의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 스마트시티 통합관리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6월 28일 월요일 뉴스네요. 빈딩성 인민위원회는 최근 판밍찐 총리에게 제출한 문건에서 지난해 7월 SJ홀딩스가 투자금 60억 달러 규모로 리조트와 카지노, 금융 등 상업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성인민위원회는 SJM홀딩스의 제안을 진행할 시행사를 만들고 해당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아잉TV 경제 그리고 트렌드와 관련된 한 주간의 뉴스입니다. 자, 7월 3일 토요일 뉴스네요. 현재 현대차는 플라잉카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10년 내로 항공택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과감한 프로젝트는 현대차의 글로벌 운영 COO이자 현대 북미 CEO인 호세 무노즈가 2025년까지 고객 비행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 주요 공항에 나는 택시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에도 지금 그 차량 판매 시장 점유율 1, 2등을 지금 현대와 기아가 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7월 2일 금요일, 자, 베트남 핀테크 스타트업 인피나는 신생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벤처 캐피탈리스트로부터 2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받았다고 합니다. 인피나는 베트남 내 핀테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성인 25세에서 40세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피나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제임스 부엉이 2021년 1월 베트남 최초의 벤처 캐피털 펀드 IDG 벤처스로부터 투자를 받아 출범했습니다. 자, 베트남 경제가 코로나 상황에도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로 수출 호조를 맞아 올 2분기에도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61%를 기록하며 1분기 4.65%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소매업체들에 따르면 삼성, 소니, LG와 같은 한국과 일본의 브랜드가 베트남 TV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약 40%, 소니가 26%, LG 20%의 TV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미디어마트가 밝혔습니다. 자, 세계은행그룹의 회원사 국제금융공사가 최근 발표에서 베트남 중소기업들이 코로나의 악영향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C는 최대 1억 5천만 달러의 금융 패키지를 준비했으며 1단계로 베트남 중소기업에게 제공할 4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베트남 세아은행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합니다. 자, 베트남에서 유럽연합 EU로부터 상반기 철강 수출량은 71만 3천 톤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은 중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멕시코와 더불어 베트남이 가장 많이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베트남 총리는 2030년 비전을 가지고 2021년부터 2025년 디지털 정부를 위한 전자정부 개발 전략을 승인하는 의사결정 942 QD-TTG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총리는 국영은행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연구, 구축, 사용을 주도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6월 30일 농산물 가공 및 시장 개발 총괄부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베트남의 목재류 수출액은 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목재 수출의 60.4%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며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6월 30일 수요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삼성에 정식으로 병원 건설 협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베트남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베트남에 병원을 설립하면 삼성의료원의 첫 해외 진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츠 한불이 운영하는 이츠 스킨이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의 뷰티 시장 공략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판매 활로를 넓혀 온오프라인 시장에 진입하고 현지 소비자 취향에 맞춰 차별화된 제품 라인업을 선보이며 존재감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의 자동차 제조회사인 빈페스트가 라오스 퐁슈타비 그룹과 자동차 독점 유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사의 양해각서 체결은 28일 열린 응행풍중 총서기장과 통론 시술리트 라오스 인민총혁명당 총서기장 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베트남 최대 새우 생산지인 까마오 지역의 새우 수출이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무역부 자료에 따르면 까마오의 새우 생산량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10만 7천 톤을 초과한 것으로 추산되며 수출액은 4억 달러로 16.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베트남 온라인 수요 수출 상담에 도내 기업 35곳이 참여해 수출 계약 5건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계약 3건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과 현지 구매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잉TV 사회 문화와 관련된 한 주간의 베트남 간추린 뉴스입니다. 자, 일본계 생활용품 브랜드 무지가 7월 3일 하노이시 빈콤센터 메트로폴리스에서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공식 오픈한다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하노이시 매장 오픈을 기념해 7월 3일부터 18일까지 호치민시와 하노이시 매장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닭고기와 달걀 등 가금류의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내 닭고기 가격은 1kg당 3만 동으로 기존 가격인 2만 600동에서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호치민시 투둑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마스테리에서 여러 차례 뱀이 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파트 관리위원회는 뱀이나 파충류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방충제를 살포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경기도 김포시 한 폐기물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40대 근로자가 굴삭기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 30일 경기도 김포 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굴삭기 운전사 6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숨진 B씨의 시신을 부검을 의뢰하며 한편 업체 관계자와 목격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베트남 남부 동라이성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28일 오후 2시경 비엔호아시 롱빈 상업단지의 한 한국화학공장 아리랑 케미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 전체가 전소됐으며 3시간 만인 오후 5시경 화재는 거의 잡히고 잔불 작업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대규모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용한 혐의로 30대 김아무개 씨와 40대 이아무개 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또 김 씨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부동산에 투기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임김TV 국제 정치 관련 뉴스들 한 주간 뉴스를 간추린 리뷰입니다. 영유권 분쟁에 있는 남중국해에 중국이 임의로 그어놓은 영해선을 그대로 표기한 넷플릭스 드라마가 베트남에서 퇴출됐다고 3일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베트남 방송당국이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에 중국이 임의 설정한 구단선이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이 드라마의 베트남 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아잉TV 한 주간의 베트남 간추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베트남 간추린 뉴스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봐요.